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임경선 작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는데, 이 책이 13만 부나 팔린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개정판이 나왔고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이 많은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지지를 받는 책이 되도록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죠. 그런데 이 태도가 의미가 이제 확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까지 확장이 되냐면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라는 의미로 확장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죠. 의미까지도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자, 왜 태도가 자유가 되는가?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죠. 그 모든 것을 다 뺏긴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는 뺏어갈 수가 없다. 그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가? 자, 주어진 환경에서 그게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나의 삶의 태도, 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곧 자유가 된다는 의미고, 또한 의미라는 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가? 바로 그거는 시련에 대해서 태도를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적 조건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방식 그 자체가 의미를 잉태해낸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 모든 상황에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나의 본질적인 자유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의미 또한 그러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도에 관하여 이 부분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핵심 태도들. 자, 이 저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장 신뢰하는가? 자, 첫 번째는 몇 살이 되었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나이 조건, 어떠한 공간적 조건에 있어서도 항상 노력하려는 그런 태도, 그걸 지향을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자, 노력에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한다. 배움에 대한 태도, 애티튜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히 결론 나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내심. 여기서는 생각에 관한 인내심인데, 인내심이라는 거는 매우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잖아요. 인내심에 대한 태도.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쪽으로 선택을 했던 간에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 그 아량에 대한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모든 태도들이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아량에 대한 태도 굉장히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잃는 것이 있겠죠. 그 잃어가는 것들, 내가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에 대한 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에 관한 태도 살펴볼 텐데, 자, 연애라는 거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 이래 나의 존재가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긍정을 받는 그런 유일한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이 되는 거죠. 환희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나밖에 모르던 내가 타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타인을 전적으로 긍정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상처받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두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저자는 연애를 나눴던 상대에 대해서
그냥 그저 고맙기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연애를 성공했는지 연애에서 뭐 배신을 당하고 막 뭐 원한이 생기고 분노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기회를 준 그 대상에 대해서 고맙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김동률의 아이처럼이란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런 설렘을 평생에 또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참 고마워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인간은 누구나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손익 따지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면 너무 그러지 마시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헤어져도 그저 고맙기만 하다. 이런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에 관한 태도. 많은 분들이 일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애써봤자 어차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애를 쓸 필요가 있냐. 내가 받은 만큼 그만큼만 딱 일을 하면 된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도 없는데 내가 뭐 미쳤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뭐 이런 태도를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거나 몰두한 경험이 없이 성장해버리면 헐렁한 어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이 알아주고 안 주고 뭐 내가 손해보고 안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몰입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뭘 위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타인이라든가 외부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의 성장, 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헐렁한 애티튜드로 살게 되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변명. 이건 나의 최선이 아니야. 마치 어딘가에 자신의 최선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계속 도망갈 여지만을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젊은 시절에 어떠한 가치를 획득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을 가치를 획득해야 된다. 그 책에서는 인내심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 공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대한 애티튜드, 자신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도 아까 연애에 관한 태도와 내용은 유사해요. 사실 뭐 연애도 넓은 의미로는 인간관계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자, 인간관계. 나는 누가 좋을 때 그냥 그 사람이 나와 동시대에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기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뭘 해주고 내가 뭘 해주고 얼마나 자주 뭘 공유하고 이러한 당위적인 거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관계가 힘들고 괴로운 게 그런 당위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고 이런 걸 받아야 돼.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큰 의미로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일일이 계산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잊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일일이 계산해서 아니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따지고 나간다면 사실 평생 주변에 남을 사람이 적어지거나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좋을 때는 그냥 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리고 그런 열려있는 마음으로 대할 때 결국에 뭐 진실이 드러난다. 뭐 그런 표현도 있듯이 더 나은 관계, 더 좋은 관계,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태도를 가지려면 정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파괴적인 관계임을 뻔히 알면서도 홀로서기가 안 되니까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손을 뻗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운의 힘 살펴봤듯이 좋은 운을 얻으려면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상하면 도망가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하고 잘못 엮이면 삶의 운조차 꺾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홀로서기가 안 돼 있으면 뻔히 이상한지 알면서도 거기에 얽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홀로서기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사람이라면 그 존재로 고마워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영위해 갈 수 있는 인간관계의 태도. 이외에도 이 책에는 뭐 남편과의 관계, 특히 가사일에 대한 태도,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독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열렬하게 뭐 지지를 했다, 이런 또 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판에 실려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저자가 아버님의 이제 병치레를 했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양원에서의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내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나의 의식이 없이 내 주변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죽음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